안녕하세요. 국어는 델쌤입니다. 지난 시간 언어와 매체 해설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문학 영역으로 기출되었던 개념 중 짚고 넘어갈 만한 개념을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문학이론을 배울 때마다 소설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외웠지만 우리는 지금껏 인물과 사건에 주목해왔고 공간은 그저 문학작품을 다 읽은 뒤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이라는 공간은 시간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일 뿐 시간이 배경을 만나면 훨씬 더 복합적인 층위에 시공간이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공간이라는 개념은 문학작품의 지평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설에서의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의 공간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적 공간은 소설적 공간보다 상징적인 경우가 많지만 문학작품 속에서의 공간적 위상에서는 소설과 연결지어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했던 배경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소설의 물질적 배경이며 장소의 요소, 즉 배경이라는 개념은 장소적 개념일 뿐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전개에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소설 장마에서 외할머니가 외삼촌의 전사소식에 심한 말을 하자 할머니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장마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럴 법한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배경은 사건의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둘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물의 심리와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합니다. 장마에서 장마가 내리는 추적추적한 배경은 소설 속 분위기를 암울하게 이끌어가며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의 가능성이 모색되자 장마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을 통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은 주제의 형상화에 기여합니다. 앞서 배경의 두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배경은 소설의 주제를 암시합니다. 장마에서 배경으로 활용되는 장마는 한 해 여름이 시작될 무렵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리는 비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장마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한국 전쟁 이후의 민족적 화해라는 성장 가능성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소설의 배경 역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배경은 유형화된 특성을 지니면서 주제의 형상화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배경에 시간적 개념이 더해지면 이야기의 구성 요소로서 머물렀던 공간이 서사 담론의 구성 요소로서 확대됩니다. 여기서 주네트는 이야기 시간과 담론 시간을 구분하였고 소설 속에서 두 가지 시간 층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설적 효과에 대해 순서, 지속, 빈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순서는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와 서술되는 순서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서사적이어서 시간 순서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서술은 반드시 서사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역순행적인 구성이 가능합니다. 사전 제시처럼 사건의 결말 일부를 먼저 제시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서술 과정에 과거 회상 장면을 삽입하는 소급 제시를 통해 과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구성이 바로 순서와 관련됩니다. 지속은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 사이의 불일치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의 전개 시간과 서술 시간이 일치하면 장면, 사건의 전개 시간보다 서술 시간이 빠르면 요약, 사건의 전개 시간보다 서술 시간이 느리면 연장, 사건은 발생하였으나 서술 시간이 0이면 생략,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술 시간이 있으면 휴지라고 하며 휴지는 주로 배경 묘사에서 사용됩니다. 서술자는 장면, 요약, 연장, 생략, 휴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청준의 소설 눈길에서는 나의 시점에서 과거 어머니와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나를 배웅한 뒤에 어머니의 사건을 생략하여 나아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서술 과정에서 그 사건을 어머니의 시점에서 소급 제시함으로써 과거의 진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빈도는 사건의 발생 횟수와 서술 횟수의 불일치로 발생합니다.
이야기에서는 하나의 사건은 한 번 발생하지만 서술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서술은 해당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 독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시간적 개념이 더해진 시공간은 인물과 상호작용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인물의 형상화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같은 시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인물의 성격, 인물의 경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바흐치는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산포 가는 길에서 정씨에게 산포는 따뜻한 고향으로 인식되고 산포가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씨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영달에게 산포는 공사판으로 대변되는 한몫하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정도로 생각됩니다. 장마에서도 외할머니는 구렁이가 출현한 사건에 대해 죽은 삼촌의 분신으로 인식하는 반면 동만이는 괴물의 출현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학작품에서 공간적 개념의 의미의 층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학을 배우면서 쉽게 접했던 다양한 개념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